이제 오늘도 종목 상담 출발해 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5만 400원에 45%요. 15만 400원에 45%세요. 네.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으로 소부장 종목들까지 강하게 올라주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이 종목 지금 3거래째 계속해서 올라주고 있는데 내가 한번 목표가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팻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여쭤볼까요? 네, 어떤 분께 한번 여쭤볼까요? 이지은 대표님. 네, 이지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5만 원에 매수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최근에 혹시 잡으셨을까요? 아니, 제가 원래 네. 10월 달에 삼성전자를 9만 원에 매도하고 한미반도체를 15만 원 이 금액에 산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삼성은 계속 그 이후로 점점점 계속 오르는데 한미반도체는 계속 점점 떨어져서 네. 거의 막 11만 원 초반까지 떨어져서 막 미치겠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야 되나 몇 번을 망설이다가 참았는데 이게 요즘에 갑자기 올라져서 네. 지금 막 기분이 너무 좋아지긴 했지만 네. 무서워요. 이게 떨어질까 봐. 그쵸. 한번 밀렸던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또 네. 약간 우려는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네. 비중이 45%나 되시고 방금 한번 밀렸던 경험이 있어서 좀 불안한 심령도 가져가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한미반도체는 저는 전에 고점 19만 6천 원에 대해서 이번에 좀 소화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19만 6천 원이 2024년 6월 달에 최고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가격 라인에서 아마 변동성이 좀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 지금 비중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네. 19만 6천 원이 고점이었으니까 19만 원 전후로 해서 한번 물량을 뭐 10%든 15% 정도든 일단 수익 실현은 어느 정도는 좀 해두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시장에서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주항공 관련된 장비를 뭐 만들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지금 돌고 있는 얘기는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를 고객사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HBM3 이쪽으로 지금 점유율이 한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 쪽도 수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거는 아직 가시화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우상향하기는 하지만 뭐 우리가 예측한 대로 항상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9만 원 전후로 해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까 그 라인에서는 수익을 한번 뭐 15%든 아니면 나는 좀 너무 부담스러워 그래서 20%를 챙겨주시든 이렇게 챙겨 놓으시고 남은 물량은 오히려 좀 더 홀딩을 하고 전에 고점 라인 돌파까지도 왜냐면 이제 오늘 또 젠슨왕님 이야기했잖아요. 루빈 관련돼서 양산 들어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만큼 아마 이 반도체 관련돼서는 지금 장비가 2027년도에 세계의 장비 종목들이 가장 수익성이 좋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이니만큼 이번에는 19만 원 돌파까지도 본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은 수익 챙겨두시고 한 번은 우리가 20만 원 돌파까지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 20만 원 돌파는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보면 될까요? 솔직히 저는 금방 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는 만약에 돌파가 됐을 때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만약에 상반기 때 시세가 좋아서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이후에는 너무 욕심 부리기보다는 계속해서 분할 매도 하시면서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다른 장비단 종목들도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만 너무 보시기보단 좋기는 하지만 분할 매도 하시면서 다른 장비주들 올라오는 장비주들로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수익 정말 축하드리고요. 19만 원 전후로 해서 수익을 한번 실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20만 원까지 계속해서 홀딩하는 의견 주셨고요.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도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2구 산업 보유자분들은 저희 02-2000-4989번이나 문자샵 2034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HD 현대일렉트릭 95만 3천 원에 30%. 95만 3천 원에 30%세요. 네. 네, 전력기기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급락세가 나왔는데 다시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그럼에도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내가 한번 전력기기 올해 전망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박철순 대표님께서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네, 박철순 선생님께 받을게요.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굉장히 좋은 종목을 잘 선별을 하셨는데 아쉽게도 최고가에서 매수를 하시는 바람에 네. 고생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한 2달 동안. 그러게요. 네, 그래도 보유를 말씀드린 거는 지금 뭐 걱정되는 거는 별로 없고요. 기대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뉴스도 보셨고 종목 사시고 많은 공부를 하셨겠지만 일단 지금 이 회사가 이제 변압기를 중심적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 중에도 이제 초고압 변압기를 만들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뭐 현대 일렉트릭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효성중공업 모두 다 북미 쪽에서 지금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HD 현대 일렉트릭도 마찬가지인데 사실상 북미 쪽에 많이 팔면 팔수록 국내에 파는 것보다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 집중을 많이 하는 거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는 변압기를 실제로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같이 변압기를 잘 만드는 국가 쪽에서 수입을 해서 이거를 대체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우리나라 제품들의 수준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이미 HD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내후년까지 수주한 거 거의 꽉 차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실적 걱정도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내년 아마 중후반쯤에 미국 쪽 이제 증설도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한 단계 더 실적이 레벨업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생산량이 늘어나는 만큼 수익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거 길게 봐도 되는 종목이라고 보는데 지금 물론 매수하신 가격이 가장 최고가불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 저항받고 살짝 밀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지금 뭐 30%라서 사실 조금 비중이 부담이 되는 선이긴 하지만 5%라도 아니면 5에서 한 10% 정도는 좀 늘리실 수 있다면 늘리시는 것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살까요?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도 큰 움직임이 없거든요. 하지만 일단은 애프터마켓에서 조금 지금보다 정규시장 종가보다는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한번 내일 시장에서 장 초반에 한번 보시면서 오르면서 시작을 하면은 그때는 한번 매수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그렇게 되면은 평단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가면 일단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전고점 뭐 95,000원 이상에서 저항받고 밀리기 시작하면 그때는 수익이 났으니까 일단은 매도하시고 만약에 그때 산일전기 같은 좀 중소형 변압기 업체가 만약에 좀 덜 올랐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들이 또 키 맞추기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매도하신 자금으로 한번 산일전기 같은 종목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반도체 쪽을 이제 비중을 좀 더 이제 분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소부장 기업들 상당히 안 오른 기업들 많거든요. 예를 들어 뭐 코미코라든지 이런 기업들 있으니까 한번 그런 종목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실적과 수주 모멘텀으로 추가 상승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반도체로 분산하는 의견까지 한번 주셨고요. 궁금하셨던 부분들이 꼭 좀 해결되셨기 바랄게요. 저희 무조건 해드립니다 코너 상담도 따로 접수받고 있습니다. 언제 전화가 갈지 모르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어보브 반도체. 어보브 반도체요. 네. 매수가랑 비중은요? 12,500원에 8%. 12,500원에 8%세요. 네. 네, 현재 매수가 근처이신데 반도체 관련해서 더 좀 탄력이 나와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어요. 저희 두 분께 바로 여쭤볼게요. 이 종목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내가 한번 전략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펜말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어요.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예, 박철순 선생님입니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한동안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대형주, 반도체 대형주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중소형주 단을 들고 계신 분들이 좀 소외감을 많이 느꼈는데 이제는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어보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뭐 제주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좀 묶여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시세가 좀 강하게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보 반도체도 지난달 후반부터 시작해서 뭐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타 종목 대비했을 때는 상승률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수급이 슬슬 들어오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를 좀 더 끌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어보 반도체의 하나의 조금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과거는 이제 실적 부분이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영업 손실, 순손실이었지만 올해부터 시작해서 1분기, 2분기, 3분기 대부분 다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순이익과 영업이 모두 다. 그래서 이제 실적도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연고점에서 저항받았던 거를 뚫을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당연히 연고점 부분이죠. 한 14,000원 정도, 조금 위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되는데 이번엔 좀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뚫린다고 한다면 전 또 길게 갖고 가시면서 2차적인 목표가는 한 17,000원 정도 이상까지 끌고 가시면서 수익률을 좀 늘리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혹시라도 조금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같이 빠진다라고 한다면 특별히 악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12,000원 정도에서는 끊어주고 다시 좀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연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2차 목표가로 17,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꼭 수익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랄게요. 바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LNF요. LNF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12만 원에 네. 20%예요. 12만 원에 20%요. 네. 네, 이 종목 오늘 또 시세가 강하게 나와줬는데 앞으로 매수가 이상으로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번엔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지은 대표님 상담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LNF 12만 원 매수가시면 지금 살짝 우려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혹시 최근에 매수하셨을까요? 한 달 된 것 같아요. 3개월 정도 되셨어요? 네, 일단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네. 되셨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구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2차 전지 아시겠지만 뭐 LNF도 그랬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랬고 전기차 캐즘 현상 때문에 결국 계약 폭이 축소되거나 취소되거나 이런 이슈가 최근에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전에 2차 전지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2차 전지가 올라왔던 건 전기차라는 그 메인 소스, 메인 모멘텀 때문에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예전에도 시세가 강했고 결국 그게 메인 카테고리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을 전기차 캐즘은 이미 굉장히 꽤 긴 시간 동안 노출이 되었던 부분이고 뭐 ESS라든지 그리고 또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관련돼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저는 조금 더 점수를 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금 전기차 캐즘 현상이 계속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고 또 4분기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좀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은 있다라고도 생각은 하는데 4분기 이벤트만 잘 지나간다라고 한다면 이미 캐즘에 대한 부분들은 노출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서 물론 탄력적인 부분들은 기대보다는 좀 둔화될 수는 있어요. 작년 후반부 때 2차 전지주 다시 올라가나 ESS 쪽으로 다시 굉장히 강하게 가나라는 부분들이 예상보다는 조금은 약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하방 지지를 받으면서 어쨌든 121선에 대한 지지가 발생을 했고 또 오늘 2차 전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제히 올라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아트라스가 시연이 되면서 4시간 동안 움직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더욱더 양산이 되고 더욱더 집중적으로 투입이 되려면 결국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의 기술력이 더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좀 증명하는 시간이었지 않나라고도 생각을 하기 때문에 관련돼서 ESS와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관련돼서는 올해도 이야기 계속 나올 것 같거든요. 또
오늘 신년사가 있었는데 LFP 배터리 관련돼서 지금 하반기 때 양산한다라는 이야기도 나왔어요. LNF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비중 확대는 딱히 하시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시청자님이 지금 딱 매수하고 계신 매수 가격이 제일 중요한 가격이라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12만 원이라는 가격이 61선에 딱 걸쳐 있는 가격 라인대라서 여기서 돌파 흐름이 잘 나오면 추세 자체가 우상향으로 좀 더 힘을 붙여줄 것 같고 여기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항을 맞고 좀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만 원 그리고 12만 원 이렇게 두 번의 저항대가 있어서 이 가격 라인에서 만약에 돌파가 안 되고 아 나는 한 달 전에 샀는데 뭔가 단기적으로 빨리 퍼포먼스 보고 싶어서 샀어라고 하신다면 이번에 실적 발표 전후로 변동성 나왔을 때 저항 못 뚫고 밀린다. 그러면 시청자님이 나는 20%좀 부담스러워. 뭐 10% 정도만 남기시고 반도체가 좀 빠르다라고 하신다면 그쪽으로 절반 정도는 옮기시는 게 첫 번째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4분기 실적 때 의외로 실적도 ESS 쪽으로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삼성 SDI도 요즘에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그쪽으로의 2차 전지 포커스가 맞춰져서 분위기 자체가 좀 상승으로 탄다. 그러면 20% 그냥 그대로 홀딩을 하시고 만약에 12만 원 돌파가 되면 저는 다시 한번 14만 원 부근대까지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지금은 홀딩 의견 드리고요. 실적 발표 전후로 해서 우리가 대응을 좀 첫 번째든 두 번째든 가져가시는 전략 취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변동성이 나올 수 있지만 여전히 상방이 열려 있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11만 원과 12만 원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꼭 기억하셔서 올해 꼭 수익으로만 가득하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궁금하실까요? 네, 네이버고요. 네. 매수가는 24만 6천 원이고요. 네. 비중은요? 네. 네네. 비중이 몇 %실까요? 50%요. 50%요. 24만 네네. 6천 원에 50%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이 종목 최근 또 강하게 탄력이 나와주고 있는데 어디까지 올라줄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바로 들어볼게요. 네, 두 분 다 홀딩 의견 주셨습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네이버 최근 계속 올라주고 있는데 내가 한번 매도 타이밍 제시하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패널 바로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한번 상담 받아볼까요? 박철순 대표님. 네, 박철순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일단은 네네. 뭐 매수하신 가격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딱 급등 직전 가격이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네이버는 그동안 조금 걱정됐던 부분들이 AI 어떤 기대감에 좀 미치지 못하는 사업 전략들이 나오다 보니까 다른 AI 종목들보다 조금 뒤처지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AI 프로젝트에 이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뭐 네네. 클라우드라든지 이쪽 사업도 굉장히 클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은 조금씩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이런 불안감들이 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조금은 상승률이 좀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성형 AI를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자체 사업에 이제 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커머스 네. 매출도 늘어날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이 수수료 같은 경우도 인상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실적도 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추세가 이제 시세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 구간이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유라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제 그동안 가장 계속 저항이 됐었던 선이죠. 그래서 27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선이 올해 계속적으로 저항받고 밀렸던 날인데 하루 만에 27만 원 뚫고 기대감 받고 들고 있다가 28만 원 터치하고 내려와서 오히려 27만 원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상당히 큰 구간이니까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 27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비중을 조금은 줄이셔서 수익을 확보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0%나 되는 비중이시기 때문에 올라갔다 내려와 버리면 굉장히 아쉬운 수익을 날리는 게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27만 원 넘어서면 절반 정도는 비중을 축소하시고 그다음에 28만 원 그 이상까지 나머지 비중만 베팅을 해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네. 네이버나 카카오 모두 다 지금 연고점 저항이 좀 계속 있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네. 룸이 그렇게 많이 열려 있지는 않으니까 저항받고 만약에 예상대로 밀려 내려온다면 일단은 수익 실현 하신 다음에 섹터를 잠깐 옮기시는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외국이나 기관이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데 네네. 조금 더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일단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외국인들과 네. 기관들 수급이 있으면 아무래도 좋긴 한데 지금 들어온 지 네. 보시면 상당히 좀 오래됐잖아요. 지금 네네.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12월 한 18일 정도부터 들어갔고 기관들도 비슷하게 들어왔거든요. 그중에 금융투자가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네.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매매가 좀 빠른 편입니다. 상대적으로 뭐 투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해있을 때. 그래서 네네. 만약에 금융투자라든지 이런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한다. 지금은 계속 네. 매수하고 있지만 그러면 네. 그때 거기에 맞춰서 비중을 조금씩 줄여나가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27만 원 돌파 시 비중 축소하시고 수익을 실현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고민이 꼭 좀 해결되셨기 바라겠고요. 올해 꼭 좋은 수익 얻으시기 바랄게요. 이제 다음 시청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이 고민이실까요? 예, 로보스타. 로보스타요. 예. 매수가랑 비중은요? 매수가가 82,900원, 15%예요. 아, 82,900원에 15%세요. 예, 예. 네, 최근 주가가 좀 부진해서 걱정되실 것 같아요. 네, 많이 떨어지는. 네, 다시 탄력이 좀 나아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예, 예. 네, 그래도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거든요. 저희 두 분께 여쭤볼게요. 아, 이제 CS 개막을 또 하루 앞두고 있는데 로봇도 다시 시세가 나아질 수 있을지 내가 한번 상담해드리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실까요? 팬메 들어주세요. 네, 두 분 다 들어주셨습니다. 어떤 분께 상담 받아볼까요? 네, 이지연 대표님한테. 네, 이준 부탁합니다.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네, 일단 최근에 로보스타가 이제 다른 종목들 로봇주들이 상승 탄력이 굉장히 강했을 때도 상대적으로 좀 부진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네. 살짝 좀 답답하셨다라는 느낌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오히려 네.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최근에 급등이 나와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군들은 어제랑 그리고 오늘 이틀 동안 변동성이 또 컸기 때문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봇주들이 또 추가 조정이 나왔음에도 탄력이 약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를 잘 지켜주고 있고 지금 LG전자가 보니까 오늘까지로 보면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어요. 33% 정도 지분 갖고 있는데 물론 LG가 약간 로봇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그리고 현대 비교를 하면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고 또 이번에도 CES에서 가정용 쪽으로 집중을 하면서 관련된 LG 계열사 종목군들이 좀 탄력도는 상대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있기는 하지만 이번 연도 전체로 봤을 때 흐름 자체가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 뭐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 관련돼서 기술력과 모멘텀을 갖고 있어서 이 이야기들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지금 CES 일정을 앞두고는 뭐 현대차 관련된 종목군들,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세를 쭉 이어갔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한 번씩 다 조정이 나왔잖아요. 로봇주들이 최근 들어서. 그래서 조정이 나오고 어느 정도 또 하방 지지가 생기고 바닥이 잦아지고 나서는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시 한번 움직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때 로보스타가 저는 다시 한번 탄력을 받을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지금 LG 라인 쪽이다 보니 이번에 CES 일정이나 이쪽에서는 좀 약했지만 이 회사는 중국에도 지금 진출을 해 있어요, 이미. 그래서 중국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앞으로 로봇 시장에 대한 2026년 뭐 트럼프 행정명령 서명의 이슈라든지 그리고 자동화 솔루션을 채택하는 흐름들이 더 가속화된다는 걸 봤을 때는 실적도 나쁜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추세도 잘 지켜주고 있어요. 시청자님 입장에서는 답답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박스를 그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그렇지만 하방에 대해서도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위치고 그리고 상방에서는 좀 답답하긴 해도 이 정도 라인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다른 종목들이 막 이렇게 시세 급변하는 과정 속에서 박스권 지키다가 좋은 이슈가 나와서 이렇게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저는 보유하고 계시다가 가장 중요한 게 이 가격 라인이거든요. 84,000원. 그래서 지금 83,000원 정도 매수가시니까 84,000원 돌파를 하는지 보시고 돌파가 되면은 탄력이 나왔을 때 저는 한 9만 원 부근에서부터는 분할 매도 하시면서 15% 한 번에 다 매도하지 마시고요. 로봇 이슈 붙어서 탄력 나오면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다. 지금은 조금은 기다리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그럼 9만 원까지는 들고 가도 되는 거예요, 9만 원까지는?
네, 84,000원 돌파하면 저는 9만 원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고 만약에 9만 원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막혔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추가 상방은 열려 있긴 하지만 15% 비중에서 분할 매도하면서 뭐 추가 상승을 노려본다고 하더라도 매도를 하면서 챙기면서 보자라고 관점을 좀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S를 앞두고 로봇주 추가 탄력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84,000원 돌파 여부가 또 중요할 것 같고요. 고민이 좀 해결되셔서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랄게요.